오늘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신청하면 절차가 얼마 걸릴까, 기간은 얼마 걸릴까 궁금하실 건데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겠죠. 이것도 소송이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뭐 이혼 소송 제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소송을 제기해야지 접수가 돼야 뭐 재판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법원에 나의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줄여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 서류하고 첨부 서류를 항상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소장이 있고 밑에 그에 대한 첨부 서류들이 모아져서 저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만 최근에는 법원에 제출할 때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저런 서류 더미를 보실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법원에 접수가 되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독촉하고 추심이죠. 일단 이 채무자에 대한 독촉과 추심을 막아야지 채권자에 대한 공정한 분할 변제가 가능하니까 법원에서 제일 먼저 금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왜 금지 명령이냐 하면 법원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하지 말고 가압류, 가처분도 하지 말고 변제를 받지도 말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다만 금지 명령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도박 탕진 비율이 높다거나 개인회생을 2번, 3번 계속 남용해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방 일부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보정 권고 단계입니다. 내 채무를 탕감해 주세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도 뭔가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제기하자마자 맞네 너 승소 바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채무자에 대해서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 서류를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물론 채무자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작게는 3페이지, 4페이지에서 많으면 수십 페이지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려주거든요. 적으면 1회 보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법원에서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면 3회, 4회, 5회씩 보정 권고가 계속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정 권고 보시면 채무의 사용처 30만원 이상 지출 내역 어디에 썼나 설명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죠. 대부분 보정 권고의 핵심은 저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그 돈 어디에 썼는지 그걸 법원이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 돈을 주식 코인 토토에 썼나, 도박에 썼나, 아니면 생활비로 썼나, 병원비에 썼나, 그거 가족한테 줘버렸냐, 친구 돈만 변제해줬냐, 이런 걸 보려는 거죠. 그 사용처를 봐서 회생이 안 될 만한 사람은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고 또는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개시 결정 내려주려고 법원이 채무 사용처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가 부동산 처분 내역이죠.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얼마에 팔았나? 아파트 3억에 팔고 담보대출 2억 갚았으면 남은 1억은 어디에 썼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 보정 권고 단계를 다 지나갔는데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개시 결정이 나오는 거죠. 다 물어봤는데 이상이 없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하고 결정 내리는 게 개시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서류 다 준비해서 신청하는 게 2주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 2주 후에 접수해버리면 여러분은 이자나 카드값 같은 걸 안 낸단 말이죠. 월급 받으면 다 내 돈이야. 그리고 요 개시 결정을 받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법원에 변제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변제금 받아서 채권자에게 분할해 줍니다.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제출 기간도 정해주고 채권자 집행기일도 정해줍니다. 이게 변제 계획표인데 사람의 월 평균 수입 빼기 생계비는 월 평균 가용소득 즉 변제금이 되는 거죠. 그걸 36개월 변제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 변제금을 두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번째 변제 기일을 정해서 내는데 뭐 이런 건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변제금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면 두세 달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청하고부터 여러분 이자나 카드값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써버리지 말고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이자나 카드값은 좀 아껴두셨다가 변제금에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가 채권자 집회기일입니다. 방금 전에 개시 결정에 보면 채권자 집회기일 일자를 정해주잖아요. 자, 이게 법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 채권자 집회기일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법원의 답변이 어떤 결의를 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나의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내가 월급 얼마 받아서 얼마씩 변제해 주겠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채권자가 불만이 있으면 자기의 이의를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 앞으로 변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융사 직원들이 오거든요. 법원, 사별관, 개인회생 법원에서 제일 큰 법정인데, 자,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저 법정 입구 자리에서 변제 계획안 나눠줘야 되고,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앉아있단 말이죠. 저 앞에서 채무자가 내가 이렇게 변제하겠다, 저렇게 변제하겠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날 가서 부랴부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전에 법원의 관리인하고 변호사하고 조사위원하고 셋이 말을 다 맞춰가지고 변제율 다 사전에 다 조율을 다 해서 채권자한테 미리 다 보내주고 사전 동의를 어느 정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 기일을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자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이 아니고 개인회생이잖아요. 개인회생은 저런 동의 절차가 없어요. 개인회생은 법인회생을 간소화시킨 절차잖아요. 채무 금액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채권자 10명, 15명 은행 금융권 캐피탈을 찾아가서 그걸 언제 동의를 다 받습니까? 그리고 동의를 받으러 갔다 한들 지금 내가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를 하고 일용직 현장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의 소득을 뭐 얼마나 증빙이 가능하다고 금융권에서 동의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선 저런 동의 절차가 없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한번 출석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상대방인 금융사,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은행카드사 직원들도 저기 출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개인회생, 개인들 변제금 얼마 되지도 않고 전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권자가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물어보고 설명시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은 거의 출석을 안 하고 개인 채권자 중에서는 일부가 출석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감정도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을 경우에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언지를 줘서 협의를 좀 해주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저 법정에 채무자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20, 30명 그날 집회기일 잡혀있는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묻혀 계시니까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 지참해 가셔야 됩니다. 저 채권자 집회기일이 끝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줍니다. 이혼소송이나 대여금 소송은 판결, 선고 한 번 나면 끝이죠. 근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두 번을 받아야 되죠. 실제로는 개시결정 받으면 거의 80%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채권자 집회기일 가서 뭐 하는 게 없거든요.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인가결정 나온다, 재판 끝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채권자 집회기일 이후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면책결정이죠. 개시결정 때부터 매월 한 번씩 3년 동안 변제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내 채무가 1억인데 월 10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를 하면 6,400 내가 변제 못하고 채무가 남아있잖아요.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거죠. 채무와 책임의 개념은 다르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아무튼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 대부업에서 돈을 또 빌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청해서 한 4달 뒤에 개시결정을 받았어. 여러분한테 돈을 바로 빌려주겠다는 대부업체가 있거든요. 물론 금리는 높겠죠. 빌려서는 안 되지만 개인에 따라서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갑자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돈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회생은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내야 되는데 별도로 채무 3천만 원 또 생겼어. 얘는 얘대로 또 변제를 해야 돼. 여기 채무자회생법 보시면 내가 면책 결정받고 5년 동안은 재신청 못 하거든요. 만약에 저게 가능하면 계속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청을 남용할 수가 있으니까 3년 변제 끝나고 면책결정 딱 받으면 그날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 하지 마라. 5년 지나고 개인회생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개인회생 절차 중에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를 다 변제해서 완료시키고 요거는 별도로 변제할지 또는 30회 정도 변제한 상태에서 그만 변제하고 기존의 개인회생을 폐지시킨 다음에 옛날 채무, 지금 채무 다 엎어서 한 번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7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회생을 시작해주세요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은 독촉하지 말라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채무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돈 빌린 거 어디에 썼나? 아파트 팔고 받은 돈 어디에 썼나? 그걸 채무자가 답변을 하는 보정 단계를 지납니다. 법원에서 특별히 이상한 거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개시결정 내려주고 저 때부터 여러분은 변제금을 내는 것이고 개시결정 받으면 80% 정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기일. 이론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채권자 집회 가서 별 이상이 없으면 법원에서 인가결정 내리고 바로 재판을 끝낸다. 3년 변제가 끝나고 나면 변제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개시부터 인가까지는 뭐 1개월에서 한 3개월 보시면 되는데 대략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저 보전 권고 단계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클 거잖아요. 부동산을 팔았거나 이혼을 했거나 가족한테 돈을 이체한 내역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전 권고 단계에서 답변할 게 많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답변할 게 없으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겠죠. 또 그리고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원마다 처리 기간 다르고, 똑같은 법원이라 해도 재판부마다 다 달라요. 담당 회생위원마다 자기 앞에 밀려있는 사건 많으면 내 사건은 진행 안 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회생위원이 앞에 밀려있는 사건 없어서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내 사건도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이니까 처리 기간은 예외가 많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혼이나 일반 대여금 소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 보통 뭐 10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들어가는데, 사실 줘야 할 거 많고 별것도 아닌데 서로 자꾸 입씨름하고 제출하는 서류 늘어나면 2년 이상 가는 이혼 소송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송은 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예외가 많습니다.